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 세상은 온갖 유령 이야기와 미신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오직 이성과 논리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이 모든 초자연적 현상에 정면으로 맞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뮤엘 B. 에먼스. 자, 지금부터 그의 아주 놀라운 분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먼스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머리 없는 유령, 귀신 들린 방 같은 것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일상의 공포이자 현실 그 자체였죠. 밤에 혼자 길을 나서는 건 상상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 집 안에 어떤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현혹의 시대에 세뮤엘 B. 에먼스는 영혼의 땅이라는 책 한 권으로 이 모든 미신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는 어떤 신비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논리를 통해서 유령의 정체를 파헤치고자 했어요. 자, 이 19세기 판 과학 탐정의 수사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에먼스가 처음으로 달려간 곳이 유령이 나온다는 흉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파헤치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 때로는 우리 자신마저 완벽하게 속여넘기는 마음의 세계였습니다. 에먼스는 바로 이 질문,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정말로 아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당시에 아주 크게 유행했던 메스머리즘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는 이 이론,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당시 프랑스 왕립위원회에서 이 현상을 검증하려고 아주 놀라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한 환자의 눈을 가리고요. 특별한 자기장으로 처리됐다고 소문난 나무로 그를 이끌고 갔죠. 환자는 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련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만진 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흐르는 나무에 닿기도 전에 그는 그 믿음의 무게만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위원회의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의 그 격렬한 신체 반응은 무슨 신비한 자기장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원인은 딱 하나, 바로 환자 자신의 상상력이었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믿음이 현실의 몸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린 순간이었어요. 비슷한 예로 퍼킨스의 막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류머티즘을 낫게 해준다는 특수 금속 막대였는데 수천 명이 진짜 효과를 봤다고 증언했죠. 그런데요, 한 의사가 금속처럼 보이게 칠한 가짜 나무 막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환자들이 똑같은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한 겁니다. 결국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라 나는 곧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오류들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 바깥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48년 6월, 뉴헤이븐 항구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년 전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배가 폭풍우가 갠 하늘 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항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분명 신이 보내는 메시지, 배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주는 신성한 계시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에먼스는 이 기적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신기루 현상이었다는 거죠. 특정한 대기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저 수평선 너머 아주 멀리 있던 실제 배의 모습이 빛의 굴절 때문에 하늘의 거울처럼 비쳐 보인 겁니다. 신의 계시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에머스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논리입니다. 특히 그가 즐겨 썼던 게 귀납적 추론이라는 방식인데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 일을 보고 나서 이건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 간단한 논리 하나로 수많은 미신을 깨부숩니다. 자, 그럼 이 추론 방식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미신, 바로 징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울이 깨지는 것, 밤에 개가 짖는 소리, 심지어 촛농이 굳은 모양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죽음과 불행의 신호로 읽혔어요. 그야말로 일상 전체가 미신이 드리운 공포로 가득했던 거죠.
하지만 에먼스는 이 믿음의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사람들은요, 징조가 99번 틀린 건 전부 잊어버리고 우연히 딱 한 번 맞아떨어진 경우만 붙잡고 거봐, 맞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개념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엑서터라는 곳에 한 젊은 여성이 거울을 깬 후에 자신에게 끔찍한 불행이 닥칠 거라고 굳게 믿어버렸어요. 그 공포와 불안감이 결국 그녀의 건강을 무너뜨렸고 그녀는 정말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주는 깨진 거울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200년도 더 된 이 엠먼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의 분석은 현대 심리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에먼스가 상상력의 영향이라고 불렀던 건 오늘날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징조를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추론은 확증 편향이고요. 심지어 저주 때문에 죽는 그 비극적인 현상마저도 부정적인 믿음이 신체에 진짜 해를 끼치는 노세보 효과로 설명이 되잖아요. 정식 심리학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 핵심 개념들을 모두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가 내린 최종 결론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먼스는 이 모든 미신을 없앨 궁극적인 해결책은 진정한 종교적인 신앙, 즉 복음의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성적인 분석의 가장 끝에서 그는 오히려 신앙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죠. 결국 에먼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유령이라는 진실을 이성으로 깨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건 당연한 진실이지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200년 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미신처럼 보일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